자,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전 자택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 한마디를 남기지 않았는데요. 네,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역사적 과거가 참 많았던 인물이었고 그만큼 비판과 또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에 대해서는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었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전부터 평가를 좀 해볼까요? 예. 자신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예.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미는 대통령, 예.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점에서 전두환 씨의 죽음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갖는 감정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과거에 50 청문회라든지 또 5.18 내란죄에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어떤 단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성과 또 진정성 어린 사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오히려 그것이 희화화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난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죠. 그런 얘기도 발언도 있었고. 꾸미들어 나오고 했었죠. 그렇죠. 소리가 또 됐었죠. 예. 추징금 얘기 이제 2천억이 넘는 그 추징금을 할 때 본인은 나는 29만 원밖에 없다. 예. 이것도 당시 초등학생까지 유행할 정도로 그러면서 본인은 골프 치러 다니고 모임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빈축을 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끝까지 정말 수천 명의 국민들이 죽은 사건이 5.18인데 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조차 인간적인 또는 역사적인 그런 사과나 반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느냐, 좀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죽는 날까지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예. 그런 죽음을 맞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런 점에서 심지어 전두환 씨의 고향에서조차도 이 추도 모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그 권력을 향해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걸었던 그 삶이 오늘 죽음을 통해서 반추를 해봤을 때 그 누구에게도 애도 받지 못하는 슬픈 죽음이 아니냐, 비참한 죽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을 최수영 평론가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박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어떤 그 이슈와 논란이 희화화된다는 것은 이미 예. 그것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그 조롱하고 희화했다는 것은 이미 그 본인의 삶의 영역이 영은 없고 욕만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2차 망명 중이던 1983년에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그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때 뭐라 했냐면 광주의 사람들에게 총질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게 네. 그것이 이제 원한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하늘 보복이라는 걸 원한으로 풀지 말고 민주회복을 통해 풀어주는 것만이 다 같이 구원받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아주 화해 관용 용서를 얘기하는 명연설을 남겼는데 예. 이렇게 되려면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선행됐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관용 용서를 기대한다는 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박힌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전두환 씨가 여기에 대한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화해에 대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저렇게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땅의 정의가 다시 한번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부호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고 예. 광주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그 원한을 어떻게 자기들이 표현하는 것 외에는 예.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 더 비통하게 작용할 듯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전두환 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무조건 사과란 질문이 잘못됐다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서 또 하나의 또 공분을 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참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전두환 씨, 소위 전두환 일파 50 세력에 대해서는 죄를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미워요. 그 이유가 있죠. 이순자 씨가 몇 년 전에
전두환 씨를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정기 뭐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뭐 사과라는 게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범죄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거든요. 아니 부정을 넘어서서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선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자신들만의 어떤 그 망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사와 진실을 갖다가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예. 죽는 날까지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고 그걸 갖다가 자신들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면은 뭐 그러니까 당연히 사과도 없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뭐 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이제 50 세력이라고 하는 그 전두환 씨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죄만 미운 게 아니라 사람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까지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는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고 비난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이 국회가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을 논의하려고 계획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전두환 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관련 논의도 좀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전 씨가 이제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족 유족들도 그런 부분을 원하긴 했지만 가족장으로 아마 치러지겠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뭐 내란으로 인한 이런 그 죄 때문에 이미 뭐 사법의 단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일단 뭐 국립묘지에 묻힐 수는 없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가족들이 원하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그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들이 이제 측근들이나 가족들이 자꾸 사과를 그 가해자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과는 가해자의 영역이 아니라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게 그게 사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사과는 질문이 잘못됐다는데 이거는 질문이 잘못이 된 것이 아니고 인식과 태도가 잘못이 된 거죠. 먼저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가족장이 된다 그러면 뭐 빈소 설치라든가 운구 연결식 장지 모든 것에 그 자사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체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않는데 다만 좀 하나 좀 그 얘기가 본인이 이제 뭐 내가 죽으면은 전방고지에 이렇게 뿌려달라, 이렇게 뭐 해달라고 했는데 네. 마지막까지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합니다. 국방부가 판단해야 되고 군이 승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런 국가에 대해서 본인의 애국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국가나 우리 국민에 대한 그런 태도가 먼저 선행됐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저는 약간 선후가 뒤바뀌고 가족들이 가족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책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사실 조금 이거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좀 요구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민정기 비서관이 이제 장례는 가족장으로 해서 화장을 해서 화장한 후에 전방 고지라는 게 이제 장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뭐 그런 유서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방 고지라는 게 군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곳이어서 실제로는 뭐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족장으로 확정되면 뭐 장지 역시 사적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 가족장이니까 뭐 가족들이 결정하는 곳에 뭐 묻히는 거야.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다만 저는 앞부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전방 고지, 북한이 보이는 전방 고지에 자신을 좀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네. 저는 본인 스스로가 군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두환 씨를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국민에게 총을 쏘지 않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전두환 씨는 이미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예.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을 때 이미 군인이 아닙니다. 과거에 군인이었던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방에 뭐 뿌려달라. 이거는 자신만의 망상에 갇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마치 쿠데타를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누른 것처럼 예. 이렇게 호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 그 스스로의 어떤 망상 속에 갇혀 살았다라고 하는 게 또 이 유언 소위 뭐 그 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사실 노태우 씨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태우 네. 씨와 비교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노태우 씨도 뭐 본인이 직접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특히나 장남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보이는 사과, 특히 예. 광주 묘지에 가가지고 정말 몇 수차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난번에 노태우 씨에 대해서 국가장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침묵으로서 반대하지 않았던 것과 오늘 전두환 씨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뭐 소위 삼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화도 안 되고 조문도 안 되고 국가장도 안 된다. 네. 이거 뭐 기본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소위 가족들 또 본인의 유서나 아까 얘기했던 뭐 사과라는 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또는 뭐 이순자 씨처럼 뭐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소위 애도가 아닌 비난 또는 정말 착잡한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뉴스를 접하게 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서 청와대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이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 이런 점에 좀 유감을 표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도 좀 싸늘했었죠. 여기에 여야가 따로 없었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가장 저는 그 정확하게 여당 그러니까 여권의 사실 반응은 예상이 됐지만 야권의 반응도 그래도 혹시나 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연이 닿거나 뭐 인연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라. 다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선을 걷는데 이건 뭐냐면 이 전두환 씨의 죽음이라는 게 사실 자연인의 한 죽음 이전에 우리 사회가 가져왔던 현대사의 질곡의 상징이었는데 이것들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사라진다는 측면이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정쟁이나 진영, 이념을 떠나서 그건 용서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게 대선 국민이라는 측면이 좀 작용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득실은 가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때 보이는 자세와 태도가 결국 그 정체성을 상징하고 정치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 주요 사당의 대선 후보들 모두 가지 않고 그다음에 뭐 한 자연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에서 그치고 그다음엔 논평하거나 아쉽다는 것 그다음에 전두환 씨가 가진 일생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최소한 한 시대를 국가를 영도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생을 마감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와 태도를 저버릴 때 여기에 대한 저는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그 전두환 발언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전 그 오찬 전에는 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이니까 조문 가야지 않겠냐 밝혔다가 오후에 이제 입장문을 다시 내고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말을 또 아꼈고 뭔가 좀 여론을 의식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사실은 대통령 후보잖아요. 이건 뭐 그 소위 말해서 경선 후보도 아니고 예. 이제는 공식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전두환 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앞서 오전에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조문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는 본인이 공직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두환 씨의 죽음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 죽음 속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국민들의 한과 예. 광주 시민들의 어떤 울분이 그 안에 여전히 녹아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조화도 조문도 국가장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SNS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섣부르게 윤석열 후보가 발언한 거 아니냐. 특히나 지난번 전두환 씨 발언으로 곤욕을 겪고 그때 사과를 갖다가 또 광주까지 가서 사과를 하는데 예. 그 사과가 아직 받아들이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조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당에서 만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결과적으로 저는 뭐 본인이 판단한 문제지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전두환 씨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말도 참 많았습니다. 아까 박 그렇습니다. 교수께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약 한 달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었고 군사 쿠데타 동지자 정치적 후계자였던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28일 만에
이렇게 사망을 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일단 체육관 선거는 안 했잖아요. 간접 선거 대의원단 모아놓고 90몇 % 득표로 대통령 되거나 예.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는 그렇게 대통령이 됐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은 사실은 국내 뜻이 진정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직접 선출도 아니고 간접 선출이고 거기에 다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대의성을 부여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용납할 수가 없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정부가 국가장 결정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남북 기본 합의서든 북방 정책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국가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국무위원회에서 그 의결해서 대통령께 건의한 문재인 대통령에서 최종 제거한 건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의 이 사망은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네. 최소한 뭐 두 사람이 같이 어떤 군사 쿠데타를 주모하고 같이 이루고 광주 진압이라든가 광주 학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책임은 있다고는 보여지나 예.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 어쨌든 그 대리 사과라도 끊임없는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추징금도 완납을 했잖아요. 네네. 본인의 난 재정적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돈을 납부하려면 굉장히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국민들을 그래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그런 거잖아요. 국가장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형식 논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 총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단계로 나타나는 형식의 총화여야지 그게 어떤 뭐 하나의 그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그걸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의 이 사망은 굉장히 결이 다른 거고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짧은 3주 만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게 발포 명령을 포함한 5.18의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못했습니다만 당시 전두환 씨가 최종 책임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을 해왔고 또 희생자와 유가족의 좀 한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좀 두 분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연민적인 뭐 어떤 성격일지 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애도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떤 만든 책임도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필 규정이죠. 예.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오늘 전두환의 죽음에 대해서 외국의 언론들이요. 학살자, 뭐 그다음에 가장 비난받는 독재자 뭐 이런 말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뭐 서거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서거라는 표현이 죽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죽음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상황이냐? 높이려면 진짜 최소한의 뭐 말로 예를 들어 노태우 씨도 말로 사과한 적은 없어요. 다만 추징금을 끝까지 다 납부했던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국민적 어떤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 사법부의 판단과 형에 대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점. 그리고 본인은 아니지만 자녀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왔던 점.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어서 국민들이 최소한 뭐 소위 말해서 죽음 뭐랄까 관 앞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씨의 오늘 죽음은 그런 정말 국민들이 아직도 광주 시민들이 그래서 당일날 총수라고 최종적으로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여전히 5.18에 대한 뭐 소위 그 왜곡 이런 부분들이 보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죽기 전에 결자 해지를 하고 갔다면 앞으로 역사에서 5.18과 관련된 그런 왜곡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그 진실을 감추고 또 왜곡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죠. 비겁한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 오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없는 거 그리고 비판적인 비난과 비판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는 결국은 모두가 다 전두환 씨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한 말씀만 첨언할까요? 예. 그러니까 어느 인터뷰에서 전두환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시에 정보 참모로서 조언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때 정보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보안사였죠, 보안사. 네. 그런데 단순한 자기가 정보 참모였습니까? 실제로 군의 체계상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뭐 지시했다는 건 맞겠죠. 그건 형식 논리에 불과한 거고.
그때 사법, 군사권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실세의 조언은 그 자체로 지시자 명령인 거거든요. 예. 그런 점들에 대한 것을 그 아주 곡학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는 게 법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러니까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의감을 어디서 다시 한번 실현할까라는 이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두환 씨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국민들의 이 공분을 사기도 하고 뭐 정치권이나 청와대에서는 유감을 표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예. 뭐 5.18과 관련된 두 번째 이 사법 단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다,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씨가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에게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자 명예훼손 재판을 받아왔는데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로 결론이 났죠. 저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막 이게 최종심까지 가지 않았는데 저는 제일 전두환 씨의 삶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럴 때 광주를 찾았잖아요. 이때 관할 재판 구역이 광주였기 때문에 광주에서 예. 재판했잖아요. 이럴 때 유죄를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사과를 하실 수 있는 게 저는 마지막이었다고 봐요. 그 마지막 기회를 기회였다.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족은 당사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재판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정치의 세대가 끝나면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의롭고 그다음에 역사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공백과 그런 침묵이 많은 국민들의 더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그다음에 그 피해자 가족들은 영원히 그것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두 번 겪는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겁니다. 자, 뭐 사망으로 인해서 추징금 956억 원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광주에 갔을 때 사고를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참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두환 씨의 어떤 사망을 통해서 저희가 좀 또 돌아봐 봐야 되고 또 앞으로를 또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뭐 저는 오늘 전두환 씨의 죽음을 보면서 역사의 판결이라고 하는 거,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본인이 신군부의 핵심이고 정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본인이 뭐 전비어 첨가를 갖다가 언론들로부터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 이렇게 본인이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또 오늘 죽은 과정에서 죽는 날까지 비판과 비난 속에서 이렇게 죽는 이 부분은 역시나 역사의 평가는 무섭다. 좀 그런 점에서 위정자들이 앞으로 국민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공직에 있어야 되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